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의 노사관계가 기업 생존과 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최근 대구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구조적 위기 상황을 중심으로 브리핑하겠습니다. 먼저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노조 파업만으로 기업이 망한 사례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죠.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2009년 77일간의 점거 파업은 한국 노사관계 역사에서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로 회사가 이미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있었고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노조는 정리해고 반대를 위해 공장을 점거했고 정부와 회사는 강경 진압으로 대응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대규모 해고, 여러 명의 자살자 발생, 그리고 회사는 결국 회생 절차에 들어갔죠. 여기서 중요한 건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하는 겁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무리한 파업이 회사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진보 진영에서는 애초에 회사 경영진의 실패와 정부의 강경 대응이 문제였다고 봅니다. 지금은 KG 모빌리티로 제기했지만 당시 평택 지역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외국 기업 철수 사례들, 월마트 코리아, 까르푸 코리아, 네슬레 코리아 같은 외국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떠난 사례도 있습니다. 이들 기업에서는 노조 결성 후 노사 갈등이 심화됐고 결국 철수했죠. 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한국의 강성 노조 문화가 부담스러웠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 시장 적응 실패, 경쟁 심화 등 다른 요인도 컸습니다. 예를 들어 월마트는 한국 소비자들의 쇼핑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이마트 같은 토종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밀렸던 것도 큽니다. 중소기업 폐업 사례들, 콜트악기, 발레오 공조, 테트라팩 등 중소기업들에서도 장기 파업 후 폐업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기업보다 훨씬 더 취약합니다. 중소기업은 자금 여력이 없기 때문에 장기 파업을 견디기 어렵죠. 그런데 여기서도 단순히 노조만 탓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경우 회사 측이 일방적인 구조조정이나 임금 삭감을 시도하면서 갈등이 시작됐거든요. 유성기업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노사 갈등이 이어졌는데 법원에서 회사의 부당 노동 행위가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대기업은 어떨까? 현대차, 기아차 같은 대기업들은 과거에 파업이 잦았지만 지금은 상대적으로 안정됐습니다. 이들 기업이 해외 투자를 확대하는 이유로 국내 노조의 경직성이 언급되기는 하지만 도산 수준은 절대 아니죠. 오히려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경제 몰락과 부동산 하락, 악순환의 고리. 이제 본격적으로 지역경제와 부동산 문제를 보겠습니다. 한국의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는 패턴은 이렇습니다. 제조업 쇠퇴 일자리 감소 인구, 유출 부동산 가격 하락, 지역경제 더 악화. 이 악순환 고리에서 노조 문제는 하나의 요인일 뿐 전체 그림을 설명하진 못합니다. 군산, 가장 극명한 사례. 군산은 정말 충격적인 케이스입니다. 2018년 GM 군산 공장이 폐쇄됐죠. GM 측은 생산성 문제와 노사 갈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사실 글로벌 차원의 구조조정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GM 공장 철수 이후 군산은 말 그대로 붕괴됐습니다. 직접 고용 2천여 명뿐 아니라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1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상권이 무너지고 아파트 가격이 반토막 났습니다. 인구는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요. 여기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마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중 타격을 받았습니다. 조선업 전체가 불황이었으니까요. 지금 군산 원도심을 가보면 빈 점포가 줄지어 있고 아파트 공실률이 높습니다. 거제 통영, 조선업 도시의 위기. 거제와 통영은 조선업으로 먹고 사는 도시들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지금은 하나오션을 비롯한 조선소들에서 과거 파업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 부동산이 폭락한 건 노조 때문이 아니라 글로벌 조선업 불황 때문입니다. 2008만 2016년 조선업 빙하기 동안 수주 절벽,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어졌고 거제는 한때 인구 25만 명에서 22만 명대로 줄었습니다. 아파트 가격도 3,040% 떨어졌죠. 최근 들어 조선업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다시 살아나고는 있습니다만 한때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목포, 마산, 포항, 전통 산업도시의 쇠퇴. 목포는 항만과 수산업, 마산은 수출 자유 지역의 제조업, 포항은 제철로 성장한 도시들입니다. 이들 도시 원도심은 지금 심각한 쇠퇴를 겪고 있습니다.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주력 산업이 경쟁력을 잃었고 젊은 인구는 수도권으로 떠났습니다. 원도심 부동산은 거래도 잘 안 되고 가격도 10년 전보다 오히려 떨어진 곳들이 많습니다. 3대구의 위기, 진행 중인 구조적 문제. 이제 대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구는 사실 더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구 제조업의 위기. 대구는 전통적으로 섬유산업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중국, 베트남 등 저임금 국가와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섬유산업이 급격히 쇠퇴했죠. 많은 중소제조업체들이 문을 닫거나 해외로 이전했습니다. 대구에는 대기업 본사가 거의 없습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대형 공장도 없고요. 중소기업 중심인데 이들이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젊은 인재들이 대구를 떠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니까요. 유통산업의 변화, 홈플러스 철수 의미. 홈플러스 매장 폐점 문제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홈플러스가 전국적으로 점포를 정리하는 건 온라인 쇼핑 확대, 소비 패턴 변화 때문입니다. 하지만 폐점되는 지역을 보면 대부분 구도심이고 소비 여력이 떨어진 곳들이죠. 대구에서 홈플러스나 롯데마트 같은 대형마트가 철수하면 그 지역 상권은 더 무너집니다. 유동인구가 줄고 주변 상가들도 타격을 받습니다. 이게 부동산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죠. 대구 부동산 시장의 현실. 대구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이나 부산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급락은 아니지만 지역별 양극화가 심합니다. 구도심인 중구, 서구, 북구 일부 지역은 거래가 끊기고 가격이 정체되거나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도심 빌라나 오래된 아파트는 매물이 쌓여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구 구조의 문제.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인구입니다. 대구 인구는 2016년 약 249만 명을 정점으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240만 명대로 떨어졌고요.
특히 20에서 30대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속도가 빠릅니다. 출산율도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이런 인구 구조에서는 장기적으로 부동산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4. 종합 분석. 무엇이 진짜 문제인가?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노조가 문제의 전부는 아니다. 노조 파업이나 노사 갈등이 일부 기업에 타격을 준 건 맞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장기 파업을 견디기 어렵죠. 하지만 이게 지역 경제 전체를 무너뜨린 주범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군산, 거제, 대구의 위기는 노조보다는 산업 구조 변화, 글로벌 경쟁 심화, 인구 감소가 더 큰 원인입니다. 섬유 산업이 중국에 밀리고 조선업이 불황을 겪고 자동차 공장이 구조조정되는 건 노조 때문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흐름 때문입니다. 복합적 위기의 실체. 한국의 지방 도시들이 겪고 있는 위기는 여러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입니다. 첫째, 제조업 경쟁력 약화입니다. 중국, 베트남 등과의 가격 경쟁에서 밀리고 기술 혁신도 늦었습니다. 둘째, 수도권 집중입니다. 좋은 일자리, 교육, 문화가 모두 서울에 몰려 있으니 젊은이들이 떠납니다. 셋째,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지방은 더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넷째, 산업 구조 변화입니다. 전통 제조업에서 IT, 서비스업으로 바뀌는데 지방은 이 전환에 실패했습니다. 여기에 노사 갈등, 경직된 노동시장이 추가 요인으로 작용한 겁니다. 하나의 원인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대구의 길, 무엇을 해야 하나? 대구가 위기를 벗어나려면 근본적인 산업구조 전환이 필요합니다. 섬유산업을 첨단 소재 산업으로 업그레이드하고 IT,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같은 신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동시에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 주거환경, 문화 인프라를 갖춰야죠. 부동산 시장도 단순히 가격 부양이 아니라 실수요에 맞는 공급과 도시 재생이 필요합니다. 구도심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5. 결론.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의 노사 갈등은 분명 일부 기업과 지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군산, 거제, 대구의 위기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더 크고 구조적입니다. 산업 경쟁력 약화, 수도권 집중, 인구 감소, 산업 구조 변화의 실패.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방 도시들이 무너지고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겁니다. 대구를 비롯한 지방 도시들이 살아남으려면 노사관계 개선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산업 혁신과 도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단기 처방이 아니라 장기적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원인은 다르지만 부동산의 결과는 동일합니다. 일자리 없는 도시는 반드시 부동산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는 노조가 없어서 안전한 도시가 아니라 버텨줄 핵심 산업이 없는 도시라는 점에서 더 위험한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9. 마지막 경고. 결국 부동산과 경제는 정치인들 논쟁으로 망하고 흥하는 이런 고질적인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부동산은 항상 경제의 결과물입니다. 정책이나 심리로 잠시 버틸 수는 있어도 산업이 없는 도시는 결국 가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지금 대구에서 벌어지는 일은 폭락의 시작이 아니라 장기 침체의 서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